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의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존재의 물음에 존재자적 의의라는 것인데요. 존재의 물음이 존재자 내부에서, 즉 현존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는 물음이다. 현존재에게서는 존재의 물음이 1차적인 근원적인 물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원서로는 15쪽입니다. 하이데거 전집 제2권이 되겠습니다. 학문 일반은 참된 문장들의 하나의 근거 세움 연관, 베쿠른둥 주자면 항인데요. 정초 연관 이렇게 해도 될 법하고요. 근거 제시 연관 이렇게 해도 될 테고요. 다만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용어들을 각기 다르게 해서 해야 할 필요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근거 세움이라는 번역 용어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완전하지도 않고 그 정의는 학문에 의해 있어서의 학문에 관련되지도 않는다. 학문에 의해 있어서 의의 측면에서 본 학문에 관련되지도 않는다. 그랬네요. 학문들은 인간의 태도들로서 이런 존재자의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학문의 의의는 인간의 태도이다. 이런 말이네요. 이 태도를 근거 세움 연관으로 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이런 존재자를 우리는 전문 용어적으로 현존재로 파악한다. 학문적인 탐구는 이러한 존재자의 유일한 존재 유형이 아니고 또 가장 가까운 가능한 존재 유형도 아니다. 현존재 자신은 게다가 다른 존재자에 앞서 탁월하다. 이러한 탁월성을 선행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상론은 상세한 논의는 뒤에 오면서 비로소 본래적으로 제시하는 분석들을 선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뒤에서 논의될 내용들의 일부를 앞서 취해서 제시하겠다. 그런 말로 여겨집니다. 현존재는 단지 여러 다른 존재자들 가운데서 단지 등장할 뿐인 하나의 존재자가 아니다. 현존재는 오히려 이러한 존재자에게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가 문제시된다. 이 문장이 실존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점을 통해서 존재자적으로 탁월하다. 존재자적이라는 말은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이런 말이에요.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존재의 구조에 관한 이런 말이고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존재자적, 존재자의 존재에 관련된, 존재론적, 존재의 구조에 관련된. 그냥 이거 존재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존재론적이라는 말에 대비된 용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요. 다른 하나는 존재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현존재의 이러한 존재 구성 틀에는 그러나 그렇다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에 대해 하나의 존재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속한다. 자인스페어 헬튼이스예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존재의 관계라고 말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점은 다시금 다음을 말한다. 현존재는 어떠한 방식에서든 또 어떠한 명시성에서든 자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푸설의 용어로 사용하면 자기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식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제 자기 계시성인데
이 자기계시성을 강조해서 인간을 현존재 이렇게 부른 것이죠. 현존재할 때 현이 계시성을 가리켜요. 존재 이해력은 스스로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 규정성이다. 존재 이해라고 해도 돼요. 존재 이해력은 존재 이해 속에서 성립하죠. 그렇죠? 존재 이해가 있지 않다면 존재 이해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은 셈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존재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존재 이해라는 말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 이해력이라는 퓨스텐트니스라는 용어를 제시해줘요. 본인으로서는 친절하게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현존재의 존재자적인 탁월성은 현존재가 존재론적이다라는 점 속에 놓여 있다. 그죠? 현존재의 존재의 탁월성은 현존재의 존재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존재론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아직은 존재론을 양성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따라서 존재론이라는 명칭을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물음을 위해 유보한다면 앞에서 뜻해진 것인 현존재가 존재론적이다라는 것은 존재론의 앞서로 표시될 수 있다. For ontology, 존재론에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존재론을 형성할 수 있어요. 앞에서 뜻해진 것이 현존재가 존재론적이다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가령 단순히 존재자적으로 존재하는과 같은 정도를 의미하지 않고 존재 이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을 의미한다. 여기도 자이언트 분사형이에요. 영어로 하면 be의 현재 분사니까 being이 되겠죠? being. 그 존재 자체, 곧 그것에 대해 현존재가 이러저러하게 본래적으로나 비본래적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어떻게든 태도를 취하는 그런 존재 자체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명명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에 관계를 맺고 있고 자신의 실존에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자의 본질 규정이 하나의 사안 내용적인 무엇, einzighaltiges was의 표시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본질은 그 존재자가 각기 자기의 것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이어야 한다는 점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존재라는 명칭은 이러한 존재자의 표시를 위한 순수한 자기 표현으로 선택되어 있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그의 실존에서부터 곧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아닐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서부터 이해한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현존재는 스스로 선택했든가 혹은 현존재는 그 가능성들 속으로 빠져들어 있거나 내지 각기 이미 그것들 속에서 성장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본래적 존재의 가능성이고요. 자기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비본래적 존재의 가능성이에요.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 이 두 가지가 현존재의 1차적 가능성들인데요. 그럼 이 본래적 존재는 현존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개 현존재는
비본래적 가능성, 비본래적 존재의 가능성 속에 빠져들어 있고 또 이미 그 속에서 성장해 있어요. 뭐 본래적 가능성 속에 빠져 있거나 본래적 가능성 속에 성장해 있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고요. 실존은 움켜잡음이나 소홀히함의 방식에 있어서 그렇죠. 태도니까 태도, 실존에 대한 태도 관계 속에서 실존은 움켜잡혀지거나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이죠. 실존은 인식되는 게 아니니까 뭐 포착된다, 지각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움켜잡음, 소홀히 함 이것이 태도를 표현하는 용어들인데 이런 방식에 있어서 단지 그때마다의 현 존재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실존의 물음은 언제나 단지 실존함 자체를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여기서 실존을 인도하는 이해력을 우리는 실존적 이해력이라고 명명한다. 실존을 인도하는 이해력을 실존적 이해력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이네요. 실존의 물음은 현 존재의 존재자적 관심사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의 이론적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물음은 실존을 구성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놓음을 목표로 삼는다. 아우스 아인안더 레궁이라는 것은 따로따로 떼어놓음은 일차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아우스 레궁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놓은 분석적으로 해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의 연관을 우리는 실존성, 구조들의 연관을 그러니까 결국은 연관, 어떤 체계를 실존성이라고 명명한다는 것이에요. existentialitat라고 썼네요. 실존성의 분석론은 실존적 이해가 아니라 실존론적 이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현 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의 과제는 이것의 가능성 및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 존재의 존재자적 구성틀 속에서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 그런데 실존이 현 존재를 규정하는 한도에서라는 말은 한에서라는 말이에요. 저 펠은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책들에는 다 어떠한 한에서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한도라고 한 거는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한도가 바로 현상학적 탐구예요. 하나의 현상이 성립할 때 어떤 한도에 성립하는가, 그 한도를 찾아내는 것이 현상학적 탐구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나 가능 근거를 의미해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규정하는 한에서라고 하지 않고 규정하는 한도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론적인 분석론은 각기 이미 언제나 실존성에 대한 선행적인 시선 취향을 필요로 한다. 실존성을 우리는 그런데 실존하는 존재자의 존재 구성틀로 이해한다. 하나의 그러한 존재 구성틀의 이념 속에는 그러나 이미 존재 일반의 이념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현 존재의 분석론의 수행의 가능성도 역시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의 선행적 마무리에 의존한다. 네. 학문들은 현 존재의 존재 방식들이고 이 존재 방식들 속에서 현 존재는 자신이 스스로 그것일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자에 대해서도 역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현 존재에게는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함이 본질적으로 속한다. 현 존재에게 귀속적인 존재 이해력은 따라서 동일 근원적으로 근원이 동일하게 세계 같은 것의 이해에
또 세계 내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되는 존재자의 존재의 이해에 관련된다. 따라서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 성격을 지닌 존재자를 주제로 삼는 존재론들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자적 구조, 존재 이해력 속에 기초를 두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동기지어져 있는데 그러한 존재자적 구조는 존재론에 앞선 존재 이해력이라는 규정성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 따라서 기초존재론은 곧 그곳에서부터 모든 다른 존재론이 비로소 기원할 수 있는 그런 기초존재론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 속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는 따라서 모든 다른 존재자보다 여러 가지 우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우위는 존재자적 우위이다. 이러한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실존 또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시함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문제시되는 존재도 실존인데요. 존재를 문제시함도 실존이라고 해요. 좁은 의미도 있고 넓은 의미도 있고 실존이 현사실성과 퇴락과 구분되어서 이해될 때는 좁은 의미인데요. 넓은 의미로 이해되면 실존이 현사실성과 퇴락을 포함하는 개념이 돼요. 하이데거 자신이 이 책에서 한 대목에서 해설하고 있고요. 각주를 달아서 해설하고 있어요. 근데 현사실성의 퇴락성과 구분되는 실존이라고 해도 이것이 문제시되는 존재를 실존이라고 한다고 위에서 하이데거 언급했는데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자기 존재를 문제시하는 것 이것이 실존의 의미로도 보여져요. 두 번째 우위는 존재론적 우위이다.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 규정성의 근거 위에서 자기 자신에 입각해 존재론적이다. 즉 실존의 존재론을 양성하는 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네요. 현존재는 그러나 동일근원적으로 실존 이해의 구성 요소로서 계속하는 것은 모든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현존재는 현존재 존재론만이 아닌 모든 존재론의 존재자적, 존재론적 가능 조건으로서 세 번째 우위를 갖고 있다. 실존한다는 점에서 존재자적 우위를 갖고 있고 또 실존의 존재론 내지 현존재의 존재론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고 또 이 현존재 존재론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존재자적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이네요. 현존재는 그렇게 모든 다른 존재자들에 앞서 존재론적으로 1차적으로 물음이 걸어져야 할 자 다스주 프라겐데로 자신을 증명하였다. 예, 앞의 논에 의하면 증명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존론적 분석론은 그런데 그 편에서 최종적으로는 실존적으로, 다시 말해 존재자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 현존재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죠. 실존자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단지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물음 자체가 각기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의 가능성으로 실존적으로 움켜잡혀 있는 때에만 실존의 실존성이 계시의 가능성이 또 이로써 충분히 기초져진 존재론적 문제체계 일반의 착수의 가능성이 성립한다. 존재론적 물음도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것이에요. 학문 일반이 존재의 가능성이듯이 이로써 그러나 역시 존재의 물음이 존재자적 우위도 분명하게 되어 있다. 현존재의 존재자적 존재론적 우위는 이미 이전에 앞절에서 보여졌지만 그때에는 현존재 자신이 자신의 순전한 존재론적인 구조에 있어서 포착되었거나 혹은 역시 단지 그것을 즉 그 구조를 겨냥하는 문제만으로라도 되었거나 하는 것 없이 그리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존재자들이다.
존재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 온타니까 이게 복수네요. 존재자들. 인간의 존재를 형성하는 영혼은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곧 감각과 사유에 있어서 모든 존재자를 이것에 있다는 점과 그렇게 있음, 다스자인과 조자인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 언제나 역시 이것의 존재에 있어서도 발견한다. 이러한 문장은 파르메이데스의 존재론적 문제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하는 것인데, 이 문장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의 특징적인 상론 속에 수용하였다. 초월적인 것들, 트랜스챈덴티엔을 도출하는 과제, 곧 하나의 존재자의 각종의 가능한 사안 내용적이고 이유적인 규정성을 넘어 놓여 있는, 곧 종적인 존재자의 각종의 이유적인 양상을 넘어 놓여 있는, 또 각종의 어떤 것에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기속하는 그런 존재의 성격들을 도출하는 과제에 있어서 참, 베름이 참이네요. 역시 하나의 그러한 초월적인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점은 하나의 존재자의 원형을 통해 일어나는데, 역시 영혼이겠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을 말하는데, 이 참이 초월자인데, 또는 초월적인 것인데,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은 하나의 존재자의 원형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 유형 자체를 따라 각종의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것과 함께 만나고 또 부합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러한 탁월한 존재자, 곧 본성상 모든 존재자와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는 바로 영혼이다. 여기서 출현하는 비록 존재론적으로 해명되어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존재자에 앞서는 현 존재의 우위는 분명히 존재자의 총체의 단순한 주관화와는 아무것도 공동으로 갖고 있지 않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네요. 존재의 물음의 존재자적 존재론적 탁월성의 증명은 현 존재의 존재자적 존재론적 우위에 선행적 예고 속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존재 물음 그 자체의 구조의 분석은 물음 제기 자체의 내부에서 이러한 존재자의 탁월한 기능에 부딪혔었다. 현 존재는 여기서 미리 존재론적으로 충분하게 마무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자로 드러났었는데, 그 물음이 투명한 물음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것이었다. 이제 그러나 드러난 것은 현 존재의 존재론적 분석론이 이와 같은 기초 존재론을 형성한다는 점, 따라서 현 존재가 원칙적으로 선행적으로 그의 존재와 관련해서 물음이 걸어지는 존재자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만약 존재의 의의 해석이 과제가 된다면 현 존재는 단지 1차적으로 물음이 걸어지는 존재자일 뿐이지 않고, 그는 더욱이 각기 이미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러한 물음 속에서 물어지는 것에 대해 태도를 취하는 존재자이다. 존재의 물음은 그렇다면 현 존재 자신에 속하는 본질적인 존재 경향의 곧 존재론에 앞선 존재 이해력의 철저하에 다름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절이 마쳐졌는데요. 그러면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존재의 물음은 현 존재에게서 우위를 갖는데, 왜냐하면 현 존재가 존재 자체와 관계하고, 즉 자신의 존재의 실존에 관계하는 식으로 존재하고, 그러는 점에서 현 존재 자신이 존재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존재론적이지만 존재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식으로 존재에 관련하기 때문에, 관계하기 때문에 현 존재에게서 존재의 물음은 우위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